지하철 초역세권에 있고 한두 정거장만 가면 1호선, 5호선, 6호선, 9호선, 공항철도의 경의 중앙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좋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58평이 8억대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검색해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사통팔달 어디에 가도 교통이 편리하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교통뿐만 아니라 주변에 마트가 너무 많아요.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백화점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곳에 58평형인데요 경매가 8억대에 진행 중에 있어요. 바로 여기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진로 아파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3억 9천만 원인데요, 유찰돼서 8억 8,96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토지 면적은 51.5제곱미터로 15.6평이고요 건물은 162제곱미터로 전용 면적이 49.1평이고 네이버 매물에 보시면 58평형 아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은 전입 세대는 있으나 말소 기준 권리인 금융기관의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전입한 세대이므로 대항력이나 인수할 보증금 같은 거는 없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어떻게 8억대에 진행할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갖고 시세를 보았는데요, 이 아파트는 1997년도에 사용 승인이 된 28년도 정도 된 구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 세대수가 461세대로서 단지가 큰 세대는 아닌데요, 평수가 25평, 32평, 58평형 세대가 있는데요, 58평 세대가 전체 461세대 중 84세대로서 세대가 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거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고 해서 실거래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할 때라도 58평형은 거래가 자주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25평형이나 32평형은 지금도 전월세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8평 거래가 별로 없는 것은 실수요자분들께서 한번 매입을 하시면 좋은 입지다 보니까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8평형은 2019년 이후로 1년에 한 건 정도만 거래가 일어나는 편이고요, 21년, 22년에는 거의 거래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23년 1월에 58평형 물건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10억 4천만 원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격 지금 얼마죠? 8억 8천만 원대인데요 32평형 전세 거래된 게 8월 달에 8억 1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2024년 1월에 매매된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은 32평형이 10억이라고 하면 58평형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네이버 매물에는 물건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15억에 거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1억대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두 번 유찰돼서 8억 8천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실거래가가 거의 없어서 이 물건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도 8억 8천만 원대의 경매 진행 가격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입지를 보면은 2호선 물레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은 오는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조금 더 걷긴 해야 되지만 5호선 영등포 구청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정거장 이내로 1호선, 5호선, 9호선, 경의 중앙선, 또 공항철도까지 환승을 하고 어디를 가든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있는 곳이 여기에 큰 장점으로 보여요. 또 물레역이 홈플러스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나오는 입구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퇴근하시면서 마트에 들렸다가 오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항버스를 바로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의도 가산 디지털단지, 구로 디지털단지, 영등포 너무나 출근하기도 좋고요. 다만 초품화가 아니라서 초등학교를 조금 걸어서 가야 된다, 단점이라면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같이 둘러볼게요. 이렇게 삥 둘러져서 101, 102, 103, 104 여기 있는 게 전부이긴 합니다만 단지가 되게 아담해 보입니다. 그리고 101동만 복도식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102동, 103동, 104동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25평에 속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102동은 전체가 58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에서도 보시면 우리 58평이 남향으로 딱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나온 물건은 1층이에요. 1층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실내가 노출도 되고 1층 가격이 조금 낮긴 한데, 이 아파트는 나무와 꽃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넓긴 넓네요. 여기까지가 101호, 여기서부터 이제 102호.
저쪽 101호 쪽은 꽃과 나무가 많아서 내부가 잘 안 보였는데 여기는 많이 울창하진 않아서 내부가 살짝 보일 수 있겠네요. 이 집은 특이하게 방범 장치를 한 게 보입니다. 오래된 구축을 낙찰을 받을 때는 인테리어 비용을 예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집에 비해서는 샤시가 조금 오래돼 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걸어서 1분 이내로 뛰면 30초에 바로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인데요. 나오자마자 공항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단지 내 상가도 있어요. 아파트 연식만큼 우리 상가도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하부터 1층, 2층, 3층까지 상가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내에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빠르게 갈 수 있고 상가 이용도 빠르고 마트도 가깝고 너무 좋은데요. 나무도 28년은 넘지 않았을까. 숲에 온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우거져 있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바로 가까이에 또 물레 창작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로 옆에 영등포의 지식산업센터로 생각공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새 단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구축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신축 아파트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하 1층, 지하 2층 두 개 층이나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1.16대 정도로 나와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 집당 하나는 되지 않나. 현재 이 집이 미나갈리비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관리소에 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02동 102호요. 미나갈리비가 좀 많이 있다고 나와요.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돼요? 오늘 날짜 기준 421만 9,860원이고요. 그럼 혹시 전기료 최근에 것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경매 정보지에 보면은 미납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23년 12월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이후에 관리비가 많이 쌓였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전기세를 여쭤본 이유가 지난달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로 보아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납관리비가 있으면 입찰가를 계산할 때 인테리어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넣는다든가 아니면 미납관리비도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넣는다든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예상했던 수익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손실이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가를 계산할 때는 조금 비용들을 넉넉하게 계산을 한 후 명도 협의를 할 때 미납관리비를 다 내시고 이사를 가신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체납관리비에 대한 낙찰후 진행 방법이 있어요.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개별관리비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 판례들을 보고 관리소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력 있는 아파트가 왜 거래가 잘 안 일어나고 어느 정도 시세가 적정한 시세인지 부동산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진로 아파트 경매 나왔잖아요. 여기 거래가 거의 없더라고요. 세대수가 작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내놔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은 이쪽 지금 5층에 15억이에요. 비싸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잖아요. 지금 58평을 자이 35평하고 거의 비슷하게 없는데요. 금액대가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전세나 더 잘 나갈 것 같고. 전세도 자이 35평하고 비슷하게 뭐 8억에서 8억 5천. 근데 실거래가 그동안도 거의 없다 보니까 얼마를 금액으로 잡아야 될지가 32평이 보니까 10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금매. 그럼 더 싸게 10억이라는 거네요. 그게 싸게 10억이면 얘 지난번에 11억이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되게 싼 가격이었네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 싸려고 해서 안 해요. 58평이 11억인데 1층이잖아요. 근데 수리는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수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오래전에. 네. 부동산에 다녀왔는데요. 가격이 입지에 비해서 너무 싸서 좋아 보였는데 1층이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회차의 입찰 가격인 11억 1천만 원대의 가격도 매력이 있다고 봤는데 1층이기 때문에 11억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봐야 된다라는 부동산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회차에 입찰을 안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파트와 비교해서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가 물레자이 아파트인데 물레자이 35평 가격과 진로 아파트 58평 가격이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금액으로 넓게 살 거면은 진로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지만 브랜드도 있고 세대수도 많고 조금 더 신축인 물레자이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입지와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8억 8천대의 금액은 실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입지고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세가 461세대 통틀
트럭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세는 조금만 수리해 놓으면 잘 나간다고 하니 현재 진행 중인 8억 8천만 원대에서 어떤 금액으로 낙찰받으면 내 상황에 맞는 낙찰가인지 생각해 보시고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거주 한다면 저는 입찰을 할 것 같아요. 투자 물건으로 생각할 때도 조금 투자해서 전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물건 치고는 많은 돈이 묶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층 하나의 단점만을 보기에는 여기에 입지와 현재의 가격대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제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입찰가 잘 계산하셔서 수익 나는 물건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되는 곳에 머니플레이스 빨간조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